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렌시라고 하는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뭐냐? CSRF 공격이라고 하죠. 보통 그거는 XSS 공격과 많이 대비됩니다. 비슷하죠. 그러나 구분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CSRF 공격은 뭐냐면 일단 이거부터 이해를 해보죠. 여기가 웹서버가 하나 있어요. 웹서버가. 뭐 컴퓨터 서버가 있다고 합시다. 굳이 웹서버가 아니어도 돼요. 자, 이렇게 이게 공격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 웹서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게시판 같은 게 있죠. 회원 가입하는 것도 있고 보통 공격은 게시판에 공격을 하게 되죠. 이 웹서버에서 운영하는 게시판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는 겁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곳에 누구든 다 글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회원 가입을 하든 안 하든 글을 올릴 수 있는 환경에서 일반적인 글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악성 코드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글쓰기 게시판에다가 악성 코드, 스크립트 악성 코드를 집어넣는 거죠. 악성 코드로 삽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게시판에 악성 코드가 들어가고 악성 코드에서 그 서버에 있는 게시판이 오염이 된 거죠. 공격자가 원하는 형태로 된 거죠. 그러면 이 웹서버에 접근하는 다른 사용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용자들은 얘가 어떻게 됩니까? 게시판이 악성 코드로 감염됐는지 무관하게 접근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해당되는 컴퓨터들이 다 감염이 되는 형태가 바로 XSS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네들이 뭐야? 이 사이트를 분명히 자기네들이 늘 다녔던 그런 사이트였는데 감염된 사실을 모르죠.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들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를 신뢰합니다. 얘를 신뢰하는 형태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게시판에다 악성 코드를 집어넣고 그 게시판에 다른 사용자들이 접근을 할 거다. 믿고 접근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악성 코드가 심해져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러나 믿고 접근했던 웹서버를 바로 공격하는, 그걸 이용하는 것이 바로 XS입니다. 그 다음에 CSRF는 Cross Site Request Forency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웹서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반대로 이 사용자를 접근해서 점거를 해요. 어떤 식으로도 이 컴퓨터를 일반 컴퓨터를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접근을 해서 공격자가 점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얘한테 요청을 해요. 그럼 얘는 당연히 응답을 해줍니다. 여기서 은행이라고 합시다. 은행과 개인 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잖아요. 동거래도 일어나고, 그죠? 인출도 하고. 그러면 분명히 일반 정상적인 사용자가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웹서버, 은행 웹서버라고 합시다. 얘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요청하는 게 뭐예요? 얘가 요청을 위조한 거란 말이야. 그죠? 요청 위조. 얘가 요청 위조를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잘 몰라, 그거를. 누가? 이 공격자에 의해서 점거를 했기 때문에 얘는 잘 몰라. 일반 사용자는 몰라. 자기 컴퓨터가 점거돼서 일반 거짓 정보를, 위조 정보를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러나 이 어쨌든 웹서버는 정상적인 사용자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응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웹서버가 얘를 신뢰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서버가 일반 사용자를 신뢰하는 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놈이 여기를 점검한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비밀번호라든지 여러 가지 계정 정보라든지 중요 정보를 변경을 요청하면 충분히 얘가 응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왜? 이 웹서버는 얘 사용자 컴퓨터를 신뢰하니까. 요걸 이용하는 게 바로 CSRF.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웹서버를 신뢰하지 않아 단말기들이, 다른 사용자들, 일반 사용자들이. 얘를 믿고 접근하는데 그걸 사실은 공격당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 공격당하는 거죠. 이 정보를 다 수집해낼 수 있잖아요, 얘가. 자, 요 두 가지입니다.
단말 일반 사용자들이 웹서버를 신뢰하는 걸 이용하는 거고, 이거는 반대로 웹서버가 일반 사용자들을 신뢰해서 그걸 이용하는 그런 공격 방법이다. 자, 그 정리를 좀 해보죠. CSS와 SRF의 비교를 보면 지금 요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XS는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요거는 CS 크로스-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리라고 하는 거죠. 자, 공격자는 악의적인 스크립트 코드를 웹페이지에 삽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를 다른 사용자들이 실행하게끔 만든다. 게시판이 감염됐어. 게시판에 접근하는 순간 바로 얘는 감염이 되는 거죠. 같이. 사용자가 자신이 의지하는 무관하게, 얘는 자신에 의지하는 무관하게 공격자 의도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맞죠? 자, 이 스크립트는 사용자 브라우저에 실행되면 이 악성 코드는 사용자들의 브라우저, 웹서버의 게시판에 접근한 거니까 사용자의 세션 쿠키는 훔쳐오거나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작하는 데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공격자는 얘네들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죠. 악성 코드가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면, 얘는 공격자는 사용자의 권한을 사용하며 이 사용자가 되는 거죠. 특정 웹사이트에 요청을 보내고 이를 통해서 특정 작업을 실행하도록 한다. 그죠? 요청을 해서 응답을 했다는 얘기, 실행하는 거죠. 답을 주는 거니까. 자, 이 사용 정보가 노출되는 것이고, 얘는 사용자가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악용된다.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하셔야 돼요. 특히 요거는 웹서버가 사용자를 신뢰하죠. XS는. 웹서버를 사용자들이 신뢰하는 겁니다. 얘를 믿고서 접근했더니 내 정보가 노출돼 버린다. 이런 얘기고. CSRF는 웹서버가 사용자를 신뢰한다. 원치 않는 행위를 해주는 거잖아. 얘는 잘 모르는데 얘를 믿기 때문에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공격이 바로 CSRF.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사용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자의 의도한 행위를 특정 웹사이트에 요청하는 공격이다. 맞죠? 두 번째, 특정 웹사이트가 사용자 웹브라우저 신뢰하는 점을 노리고 사용자의 권한을 도용하는 것이다. 맞죠? 사용자가 전달된 악성 스크립트가 사용자 브라우저에 실행되면서 해킹한 거로 사용자 브라우저 게시판이죠. 이 악성 스크립트는 공짜 웹서버에 구현된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이에서 운영했던 게시판의 취약점이죠. 보통 악성 코드가 들어오는 걸 다 차단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 사용자의 글을 집어넣는 거, 한글이나 영어를 집어넣는 일반 형태들은 통과시키더라도 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악성 코드를 집어넣을 일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걸러내야 되는데 그런 못한 취약성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이용할 서버 측의 URL을 또 미리 삽입해 놓은 것이다. 그죠? 요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요거는 XSS에 대한 얘기죠. 웹 어플리케이션 요청에 세션별 사용자별로 구별 가능한 이메일 토큰을 추가하도록 하여 정상적인 요청과 비정상 요청을 판별하는 방법으로 공격을 대응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가 되었을 때 요청을 했을 때 진짜 얘가 일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코드, 토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 토큰과 같이 들어왔을 때는 정상적으로 반응 거고 그 토큰과 같이 안 들어왔을 때는 비정상적, 즉 공격자로 판단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